구원을 모집합니다. 우리가 세상에 아주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한국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주요 통로가 요즘 이제 OTT 서비스잖아. 이제 넷플릭스도 그렇죠. 있고 뭐 왓챠도 있고 뭐 최근에 나온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넷플릭스. 여기에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하나씩 추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. 좋습니다. 네. 자 그러면은 우리 해오기부터 한번. 넷플릭스 컨텐츠가 진짜 많더라고요. 뭐 영화도 많고 다큐멘터리도 많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덜 알려진 혹은 저평가된 그런 작품을 좀 추천해보고자 해서 제가 갖고 온 시리즈는 보잭 홀스맨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. 뭐 일단 천천히 줄거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 일단 90년대에 인기 시트콤이었던 말장난이라는 그 쇼가 있었어요. 극 중에서 이 세계관 설명 잠깐 하면 여기 이 세계에서는 약간의 일종의 주토피아처럼 동물들이 말을 하고 막 인간처럼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. 그래서 주인공이 홀스맨 말입니다. 그래서 이 보잭 홀스맨이라는 사람이 90년대에 굉장한 인기를 부과합니다. 그런데 이 쇼가 이제 종영되고 나서 그 다음 커리어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.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커리어적으로나 뭐 인격적으로나 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뭐라고 표현해야지 좌충우돌 요절복통 보잭 홀스맨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. 진짜 이거 어렸을 때 영화가 좋다 이런 데서 들어보던 표현인데 어떻게든 이거 홍보해보고자 하다 보니까 뭐 추천 포인트를 먼저 말해볼게요. 일단은 릭 앤 모티와 심슨 가족 뭐 이런 미국 성인 코미디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 그런 류의 유머를 구사하는 또 하나의 쇼이기는 해. 뭐 풍자라든지 패러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블랙 유머인데 그런 코미디의 코드가 좀 맞는 사람이면 이것도 웃을 포인트들이 꽤 많고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미국 레퍼런스에 좀 정통한 사람이면 정말 배꼽 잡고 웃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. 요절복통. 진짜 포복절도지 이거. 진짜 안 갑자기 싸지네. 이런 표현 이제 안 하겠어. 이 역효과 과한 것 같고. 어쨌든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, 그런 이제 블랙 유머다 보니까 그게 좀 날카로워서 이런 포인트를 저렇게 얘기하다니 용감한데 이런 포인트들도 있고. 되게 사회 비판적인 내용. 그런 내용 꽤 많이 나와. 날카로운 그런. 뒤로 갈수록 더 과감해지기도 하고. 얘기를 하자면 얘 블랙 유머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또 다른 추천 포인트는 이 쇼가 뒤로 갈수록 유머의 비중보다 블랙의 비중이라고 해야 되나? 좀 어두운 얘기의 비중이 조금 더 짙어지는 성향이 있어요. 아무래도 좀 얘기가 더 깊어지다 보니까 캐릭터의 내면을 우리가 더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보잭 홀스맨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우울증도 겪고 있고 기본적으로 자기 혐오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. 그리고 뭐 보잭 홀스맨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다른 인물들도 컴플렉스가 있고 인간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지점을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시리즈예요. 한마디로 캐릭터 스터디가 굉장히 잘 돼 있다. 좀 어떤 인간의 밑바닥의 심리에 대해서 파헤치는 그런 작품들을 좋아한다. 아니면 최근에 재밌게 본 기억이 있다. 아니면 뭐 그냥 궁금하다. 이 정도만 돼도 저는 국민의 흥미를 가질 요소가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추천 포인트를 바로 들어가면 이거는 바로 뒤집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아까 추천 포인트로 뭐 풍자, 패러디 이런 것들의 유머가 맞으면 재밌다고 했는데 안 맞으면은 그냥 초반도 넘기기가 힘듭니다.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훅 들어와요. 영화가 이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이야기가 그래서 좀 정신 사나울 수도 있어. 이게 미국 문화 레퍼런스를 잘 모르고 혹은 뭐 사회 어떤 이슈 같은 걸 잘 관심이 없다 하면은 더 이제 정신을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고 실제로 시즌 1에서는 분명히 단점이라고 느껴집니다. 저조차도 재미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을 하시라. 아이 뭐 어쨌든 추천을 하려니까 보지 말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. 조심하시라. 그저 조심해라. 시즌 1은 조심히 봐라. 인내심을 가져라 정도.
그래 시즌 1까지만 참아보시라. 2부터는 재미가 올 것이다. 포복절도가 올 것이다. 캐릭터에 익숙해지면 캐릭터와 친해질 시간을 20분 곱하기 12에피소드만 투자하시라. 12개야? 엄두가 안 나는데. 뭐 엄청 길진 않아요. 그래도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이제 감상평. 제 감상평을 얘기해볼게요. 내가 생각하는 좋은 작품의 기준은 다층적인 얘기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의 레이어가 여러 개인 그런 작품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좋은 작품이라고 난 생각을 해.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말했다시피 유머 코드가 배치돼 있고 기본적으로 톤이 그렇게까지 어둡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좋고 캐릭터에 정말 몰입을 해서 이 캐릭터의 심리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봐도 좋고 여러모로 바라볼 수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. 별점은 이게 저는 뒤로 갈수록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마지막 시즌만 보면 별 5개. 근데 시즌 1에 조금 인고라고 하면 너무하네.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. 추천하는 거 맞죠? 아무도 안 봐. 지금 표현이 좀 몇 개는 걸러 들으세요.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반 개 까서 4개 반 정도로. 4개 반이면 훌륭하지. 그렇지. 그리고 사실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어떤 앞부분에서 조금만 견디면 뒷부분에서 엄청 재밌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다. 서사가 길면 그런 구간이 분명히 다 있어. 어느 정도 쉬어가는, 그러니까 빌드업을 위한. 그렇지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더 뭐 얘기해봤자 말실수할 수도 있고. 그러니까. 좋습니다. 네. 이제 관우의 넷플릭스 추천작 관우. 말씀해 주세요. 관우님. 저는 이 옷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프랑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고 프랑스 영화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. 프랑스에서도 살다 오기도 했고. 저요? 이렇게까지? 네 맞아요. 네. 네. 제 성이 사실 김이 아니에요. 원래 넷플릭스가 다큐멘터리를 잘 만드니까 봐야겠다 하고 이제 11월 13일 파리 테러 그 이후라는 좀 어두운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목이 나온 것처럼 2015년 11월 13일에 벌어진 파리 테러 사건과 함께 당시 이제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담은 거고 한 50분 정도의 분량의 에피소드가 3개가 있어요. 이 테러 사건이 파리 어떤 구역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. 카페, 술집, 그 다음에 어느 공연장. 그래서 에피소드 1에서는 사건이 처음부터 어떻게 전개가 되었나, 술집이나 이런 데 어떻게 총기 테러가 가해졌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, 에피소드 2랑 3는 그 마지막에 이제 공연장에서가 제일 좀 피해 규모가 컸어서 그걸 이제 차례차례 밟아가요. 그때 인질이었던 사람들의 인터뷰도 같이 있고,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돼서 인질이 어떻게 도망친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는지, 일단 이 사건 전개를 굉장히 착실히 잘 보여주고 굉장히 그 애도와 추도하는 마음이 굉장히 담겨져 있다는 게 엄청 느껴지고, 또 무엇보다도 생존자들의 말이 되게 가슴에 많이 와닿은 게 많아서 추천을 드리거든요. 추천 포인트는 아까 좀 얘기했던 것처럼 3개 에피소드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전개를 잘 보여줬다.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이고, 비추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트라우마가 좀 있다던가 아니면은 저도 사실 울었거든요. 그 생존자들이 인터뷰할 때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좀 못 견디는 분들은 그래도 보세요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. 네, 그래요. 이게 사실 영화 같은 것도 그런 좀 전쟁 영화라던가 역사를 다룬 거라던가 이런 거 보면 일단 그냥 가슴이 아프잖아요. 그런 거랑 되게 그 마음이 얻는 데미지가 좀 있어서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.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필요한 거고. 콘텐츠 자체는 좀 그것이 알고 싶다랑 비슷한 포맷인가? 그쵸.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에는 김상중 씨 목소리도 그렇고 되게 근엄하고 엄청 진지하잖아요. 근데 여기는 생존자분들이 되게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. 경찰이 인질들을 구하러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남부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라. 근데 또 경찰 입장은 이 헬멧을 쓰는데 이 헬멧을 쓰면 말이 안 들린대요. 근데 헬멧을 벗을 수도 없으니까 헬멧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막 안 들리지? 이래서 그 와중에 막 불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남부 사투리를 듣는 순간 너무 웃겨서
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웃어도 되나? 이러면서 겨우 참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얼마나 심했길래. 감상평은 뭐였냐면 한 인간이 정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기관총으로 벌레 죽이듯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인 거잖아요. 랜덤으로 그냥. 그래서 인간의 그런 무자비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저러지? 이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생존자들의 살아남은 얘기나 소방대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서로를 위하고 막 어떤 소방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자가 이제 담요를 두르고 이렇게 누워있길래 어쨌든 중증도를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괜찮으세요? 하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저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먼저 봐주세요 이래서 소방대원이 혹시 몰라서 딱 담요를 걷었더니 너무 심각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와 이렇게 자기가 아픈데도 다른 사람부터 먼저 가라고 하고 막 이웃집에 있던 사람들은 막 담요 같은 거 막 다 갖고 오고 이런 걸 보면서 누군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누군 이렇게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다 그러고 그러니까 좀 경이로웠던 거는 자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우리 애는 고아가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무조건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.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 나왔던 그 여성분의 말을 좀 감상평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프랑스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또 적어놨어요. 듣기 연습한다고 생각하고. 네, 프랑스어로 하시네. 네, 마지막에 이제 à la fin c'est toujours l'amour qui gagne. Il faut que ça reste comme ça. 이게 뭐냐면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알아들었지. 결국엔 이기는 건 언제나 사랑이다. 그렇게 돼야만 한다.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그 눈빛이 진짜 눈물을 흘리는데도 엄청 그 눈빛을 보면 사실 알잖아요. 이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.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없는 그런 행동과 무자비한 걸로 우리의 목숨을 끊어놓고 우리에게 이런 피해를 줬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이 있기에 이길 수 있었고 이겼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.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피해 당한 식당 주인 아저씨도 있었는데 그 아저씨도 사람들이 추모하러 오는 걸 보는 순간 내가 다시 이 공간을 원래처럼 행복하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식당을 다시 열었다고 하더라고요. 사랑에 대한 그 힘을 얘기하는 게 그냥 같은 인간으로서 경이로웠다고 해야 되나? 단순히 그냥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껴서 위해준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 에피소드 그 마지막 장면을 보는데 그냥 막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. 비극을 넘어서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강인한 정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다. 1화 정도만 사실 볼 생각이었는데 1화만 보면 그 마지막에 좀 말하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거에 전달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다 봐봐야겠네요. 끝까지 보게 되겠다. 되게 약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드라마네. 그러면은 나는 조금 더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고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추천을 해볼게. 이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데 얼터드 카본이라는 드라마입니다. 이 드라마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에서 다루고 있는 미래의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그리는 드라마인데 250년 뒤의 세상은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어. 근데 그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인간의 정신을 칩에다가 빼놔. 그러면은 이거를 새로운 육체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지. 부자들은 자기 이 육체 자체를 복제해가지고 같은 몸으로 막 몇백 년씩 살 수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이제 남는 몸 그런 데다가 칩을 이식해서 삶을 이어나가는데 이제 원하지 않는 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세계관에서 반정부 군사 조직이 있었거든. 핵심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야. 근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 칩은 계속 무기징역으로 이제 죽어있는 상태로 있었지. 근데 그러다가 250년 뒤에 이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몸에서 깨어난 거야. 그 세상에서 엄청난 탑티어 부자가 사건을 의뢰하려고 이 사람을 돈으로 매수한 거지. 어떤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려고 매수를 한 건데 그 살인 사건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이야.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체가 바뀐다고 했잖아. 새로운 육체가 됐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이전 육체가 죽임을 당한 거야.
이 부자를 죽인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 본인과 그 본인의 부인 이 두 사람밖에 없어.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부인 조금 미심쩍긴 하지만 확신은 없고 해서 이거를 이 수사를 의뢰하고자 과거에 엄청난 두뇌와 신체를 갖고 있는 주인공한테 외모와 이 주인공이 엄청 잘생겼어 진짜. 다 완벽하네. 외모, 두뇌, 뭐 신체, 진짜 목소리까지 완벽한 이 사람한테 수사를 의뢰하고 이거를 풀어나가는 이야기인데 추천 포인트를 이제 바로 말하자면은 이 드라마는 계속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사건을 계속해서 추리해 나가는 과정이잖아. 이 추리해 나가는 과정의 퀄리티가 나는 거의 우리나라 드라마로 치면은 비밀의 숲급이었다. 굉장히 촘촘하다. 비밀의 숲 정말 좋은 드라마네. 그렇지. 굉장히 촘촘하고 개연성도 아주 같은 말이네. 반전도 있다는 얘기인가? 그거는 뭐 그건 보면 알겠지. 네, 어쨌든 추리해 나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다음화를 누르게 되고 이 주인공이 아까 말했듯이 얼굴도 너무 잘생겨서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힐링이 되는데 약간 얼마나 잘생겼길래. 배우가 조엘 킨나만이라는 배우인데 다른 영화에서는 조엘 막 킨나만. 엄청 잘생기게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이 영화에서는 진짜 완전 오무파탈. 그 여기서는 약간 그 스타일도 죽여. 딱 그 약간 머리 이렇게 싹 그 머리 뭐라 그러지? 어쨌든 있어. 그런 포마드로 딱 막. 오. 동아리 이거 지원금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구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못 받는다고. 동아리 모집 중입니다. 좀 무너지고 있어요 동아리가. 구원 없어서 졸업도 자 못하고. 지금 디스토피아 얘기할 게 아니야. 여기가 현실이 지금. 현실을 보자 현실. 아무튼 조엘 킨나만 잘생겼다. 조엘 킨나만이 잘생기고 몸도 좋고 솔직히 조금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은 이 얼터드 카본이라는 시즌 1은 거의 조엘 킨나만 영상 화보집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있다. 이 드라마에서 조금 비추천 포인트가 있다면은 굉장히 잔인해. 이게 물리적인 잔인함이 너무 심해가지고 즐거운 액션이 아니라 약간 눈살 찌푸려지는 타격감 있는 그런 게 아니다. 타란티노 영화나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 총 쏘면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기는 맞아. 한 발 한 발이 굉장히 묵직해. 그냥 빡 들어와 이렇게. 진짜 아프겠다 싶은 느낌. 그리고 때리는 것도 진짜 막 장난 아니야. 거의 약간 레이드급? 비위약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비추천. 왜냐면 이게 넷플릭스를 처음 딱 재생을 하면은 위에 그게 나오잖아. 폭력성, 선정성, 등급 약물 나오지. 등급이 나오는데 다 있어. 다 19금. 다 19금이야. 그런 것도 심하고 그 약간 다른 쪽 19금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. 굉장히 볼만하죠. 굉장히 만족스러운 장면들도 네. 가끔 나오는데 뭐 장점이겠네요. 장점이라면 장점이죠. 이제 조엘 킨나만의 몸매가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잔인함도 많이 나오지만 되게 비인간적인 잔혹함도 굉장히 많이 나와.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다고 싶은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와서 관우처럼 비위가 열애하는 약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솔직하게 비추천. 타란티노나 팀버튼의 그런 잔인함이 아니야. 그런 거에서는 목이 댕강 날아가도 웃기잖아. 영화적 허용이 좀 그치. 많이 들어가. 근데 여기서는 약간 류승환 감독 액션처럼 진짜 아프겠다 싶은 그런 액션들. 감상평이랑 별점으로 알겠어. 알려주시죠. 이 영화에 대한 나의 감상평은 약간 비유적으로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끈적한 불량식품 같은 드라마. 되게 잔인하고 한데도 계속 다음화를 누르게 돼. 그래서 어떻게 됐지? 그래서 어떻게 됐지? 하고 미스터리 드라마로서의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게 센가 보군. 계속 눈살 찌푸리면서도 다음화를 누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 잔혹함이 너무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1점 깎아서 5.4점. 4점. 그리고 이게 2002년에 이제 얼터드 카본이라는 동명의 소설 원작이거든. 이 소설 원작 때도 굉장히 팬층이 두꺼웠단 말이야. 이게 드라마화가 된 건데 굉장히 이거 압축해서 표현하려다가 보니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 세계관에서만 쓰이는 단어들 있잖아. 이런 게 굉장히 사실 좀 불친절하게 많이 나와. 어떤 설명 없이.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갑자기 너무 많은 고유명사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. 그래서 나는 사실 옆에다 나무위키를 띄워놓고 봤어. 이게 굉장히 뭐 좋지 않은 굉장한 방법일 수도 가이드네. 있는데 굉장한 가이드지 뭐. 최근에 개봉한 듄 같은 경우에도 원작 소설 모르고 봤을 때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이런 그러니까 불호인 평 중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비슷한 괴라고 생각할 수 맞아. 있을 것 같아요. 넷플릭스에서 볼만한 것들을 하나씩 추천을 해봤는데 어떻게 볼 계획이 있나? 추천 받았는데 뭐 말투 뭐야? 볼 게 있나? 애니메이션, 시사, 드라마
다큐멘터리 다양하게 좀 추천이 나온 것 같아서 뭐 딱히 뭐 조율한 것도 아닌데 하나씩 한번 볼 것 같아요. 나도 되게 궁금해 둘 다. 보잭 홀스맨도 보다 말았는데 좀 끝내긴 좀 아쉽긴 했어. 11월 13일 파리 테러 그 이후도 좀 보면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되게 좀 보게 될 것 같네요. 저도 보잭 홀스맨은 볼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집에 가서 보고 옵시다. 오케이. 그럼 보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. 수고.